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 같은 뷰를 자랑하는 100평 토지 위에 아주 예쁜 하얀 전원주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하얀색 집인데요. 달길 위에 제일 윗집에 있습니다. 축대가 높이 쌓여 있고요. 이 위에 잔디 상태도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집 앞에 있는 데크 보이시죠? 마당의 데크에서 앞에 있는 산이 막힘없이 잘 보입니다. 축대가 높고 제일 윗집이기 때문에 앞에 가리는 것이 없고 전망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겉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하얀 색깔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마당도 보이고요. 주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옆에는 밭으로 되어 있네요. 층층이 원래는 전원주택 부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바로 앞집을 제외하면 근처에 빼곡하게 여러 집이 들어선 곳은 아니네요. 그래도 간간이 집들이 보입니다. 마을 해관이 보이고요. 처음 잔디 사진과는 다르게 현장 사진에 보시면 파쇄석이 더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뒤로도 조금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데크가 보이고요. 올라가는 길도 보입니다. 뒷마당에서 본 그런 집의 모습입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711 춘천지방법원 춘천 4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16 외 한 개 목록이고요. 건물은 24.35평 단층입니다. 대지는 102.85평이며 건물과 토지 모두 나왔습니다. 1차에서 8월 8일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4,915만 7,400원이었고요. 한번 유찰되어 2차 9월 26일에는 1억 441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택은 총 1층이며 야외 데크가 있습니다.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고 주변은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가 소재되어 있지만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소유자는 전땡땡씨인데요. 채무자는 손땡땡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씨인데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은 손씨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땡땡씨가 2019년 6월 12일 이 집을 담보로 춘천 동부 새마을 금고에서 1억 4,300만원이라는 근저당을 잡고 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혹은 이 집을 새로 지었겠죠. 그런데 2021년 8월 3일 손땡땡씨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전씨에게요. 그리고 이 전씨는 8월 13일 소유권을 이전, 즉 등기를 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원래 이 집을 담보로 갖고 있던 근저당 은행에 상환을 한 걸 확인한 다음에야 부동산에서 마지막에 이 집을 매매하도록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잔금을 치르는 날 바로 그 잔금을 가지고 그 전 소유자가 근저당을 전부 다 해결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손씨가 전씨에게 지금 매매할 때 잔금을 다 받아놓고 손씨는 새마을금고에 1억 4,300만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0일 춘천세무서장도 압류를 걸고요. 2022년 3월 23일 춘천 동부 새마을금고도 갚지 않았던 1억 4,300만원 중 일부의 금액인 1억 500만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경매에 넘깁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씨와 손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라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손씨는 집을 매매할 때 전씨에게 잔금을 다 받아서 새마을금고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전씨는 그 전에 이 집에 해당하는 근저당이 다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끝냈어야 됐는데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등기는 넘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근저당은 남아있던 거죠.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을 거쳤다면 일단 부동산에서 1차로 기존에 있던 주인이 근저당을 모두 해결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법무사도 있었을 텐데 법무사도 이 사실을 몰랐다?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은요. 손씨와 전씨는 아는 사이. 그래서
손 씨가 내가 지금 곧 내 재산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 다른 사람, 나의 손 씨와는 다른 전 씨에게 이 집을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거죠. 즉 현금 거래는 전혀 없고 그냥 소유권만 이전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낙찰자가 짊어질 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 금액이 새마을금고에서 청구한 금액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이 집의 경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돌아갈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나 땅들은 보통 나이 드신 부모님의 땅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자식들이 빚을 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친구한테 보증서 준다. 그래서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서 그 집이 날아간다. 뭐 이런 소재의 드라마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냥 손 씨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에 전 씨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경우도 전 씨는 손 씨의 물상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 씨가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어쨌든 물상 보증인이 된 거예요. 이처럼 경매 사건의 채무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은 낙찰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이고요. 물건은 대세권으로서 일단 설정된 후에는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그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일반 매매를 하실 때 그전 소유자가 근저당을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잔금을 주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 씨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집을 매매했다면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전 씨가 이 집을 지키고 싶다면 입찰에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만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소유자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내가 입찰을 하겠다. 그럼 입찰을 해도 되는데요. 우선순위는 전혀 없습니다.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입찰자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입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유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 폐문부재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을 조금만 탐문해봐도 이런 지역은 이야기가 좁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정에 그냥 조금의 돈만 주고 바로 비밀번호 받으셔서 명도를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는 103평 대지인데요.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것일 거고 주변에 있는 전들처럼 처음에는 지목이 전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 땅을 샀을 때 가격은 거의 비슷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22년 2월에 103평 2,690만원에 땅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땅들을 보시면 전부 다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따라서 이 땅도 처음에는 그 정도 가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예쁘고 하얀색 집이었지만 사실은 집을 짓는데 단가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1억이라는 금액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춘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쩌면 이번에는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된다면 15월 말에 7천만원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7천만원 정도에 진행이 되면 경쟁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주변에 거리가 조금 있지만 초등학교도 좀 보이고요. 춘천호에서 흐르는 물이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근에 수도권 주변 혹은 강원도, 홍천까지, 춘천까지 땅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서울에서 거리를 보면 잠실역에서 1시간 13분 정도 걸리네요. 하남에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종로에서는 1시간 45분 정도 걸리고요. 마포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관악구에서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노원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김포에서는 1시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파주에서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여주나 이천에서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주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네요. 용인에서는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경춘선인 춘천역까지는 차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경춘선 춘천역 주변에 강원 도청과 그리고 춘천 IC,
강원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차로 20분 거리면 이 정도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땅도 예쁘고 집도 예쁘고 그리고 접근성도 2시간 내외로 수도권에서 너무 메리트 있는 그런 매물이지만 소유자와 채무자가 조금 특별한 사례를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니 잘 판단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입찰가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